창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SB 주식회사의 최승규 대표님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창업은 어렵지 않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진행할 최승규 인사드립니다. 저는 회사를 다닐 때 한 10년 정도 우리 거래처에 대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정도 경력을 쌓고 났다 보니까 이 아이템을 가지고 나가서 또 다른 중소기업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잘 될 것 같구나 라고 해서 나와서 시작을 하게 됐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창업을 이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보통 내가 배웠었던 전공 또는 내가 일했었던 경험을 근거로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여기에서 실패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는 중국 요리 엄청 잘 만들어 라고 해서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왜 실패했냐? 요즘 우리 슈퍼 가면 비비고 많이 알죠? 간편식 그런 것 때문에 짜장면 잘 안 시켜 먹어요. 대부분의 이런 창업가들은 본인의 경력만 믿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는 창업 아이템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자, 창업하면 다들 어렵게 생각되죠. 이유는 첫 번째, 나 지금 학생인데 돈이 없어. 그렇죠? 돈이 없죠. 근데 요즘은 창업하기가 너무 수월해졌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아이템을 주면 자, 나 창업 한번 해볼게요. 이 증기자동차 만들 테니까 내 사업 계획서 좀 검토해 주세요. 요거 만들면 잘 팔릴 것 같아. 그래, 너 한번 만들어 봐라. 1억 줄게. 자, 1억을 받으면요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우린 윤리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한 거를 만들면 돼요. 요새 뭐가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오염도 있고 우리 국민 건강도 좀 염려가 됩니다. 정부에다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자, 내가 전기 자동차 만든 경험 봤지? 다시 한번 내가 전기 자동차 만들 테니까 지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가 되면 또 돈을 줍니다. 그걸로 또 만드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자금이라고 이런 거를 부르는데요. 크게 제가 말씀드렸었던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 지원자금과 출연자금이 있고요. 그 이후에 내가 전기자동차 한 대 만드는 돈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어. 근데 전기자동차를 타고 싶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럴 때는 만들기만 하면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은행에다가 나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가 처음부터 창업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은행으로 가서 나 창업했으니까 돈 빌려주세요. 이거는 나중 얘기라는 거죠. 보통 청년들이 창업, 사업자부터 먼저 내고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나서 선정이 되면 그때 사업자 등록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다니는 학교하고는 좀 달라요. 내 아이템이 잘 팔려서 돈을 벌 수 있게 옆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도와줍니다. 창업자들의 분류를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처럼 경영자 또는 엔지니어 출신 또는 세일즈 출신들이 있는데요. 내가 경영을 한다라고 하면 테크니컬한 부분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런 사관학교에서 도와줍니다. 정부에서 자금을 1억 지원해주고 그냥 가만히 놔둬버리면 실패할 확률이 높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1억을 지원을 해줬더니 이 친구가 사업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부에 또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가지고 또 다른 청년들에게 또 선순환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창업하고 망하지 말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자, 전기 자동차 만들 때가 됐어. 그때는 또 3년 미만으로 가셔가지고 이런
성장 기술 개발 사업 이런 것들로 또 한 몇 억 정도를 또 지원을 받아서 또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예비 창업자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운전 자금이에요. 내가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나도 좀 받아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자금을 받게 되고요. 마지막 단에 글씨가 너무 제가 잘 몰라서 조그맣게 써왔는데, 이제 공장을 질 때 정도 되면, 내가 많이 만들어서 공장을 질 때 되면 시설 자금과 토지 자금이라는 거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또 빌려줍니다. 대략 50억 정도를 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트너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내가 창업을 할 때 지금에 대한 트렌드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트너지에서는요, 뭐 우리 인공지능, 뭐 디지털 트윈, 그리고 블록체인, 뭐 그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당진에 와 보니까 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 농약을 주는 걸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등에 메고선 농약을 주고 있는데, 야, 나는 체력이 튼튼하니까 내가 농약을 주는 거를 대신 한번 창업을 해보자. 어디에 해당할까요? 도입기에 해당할까요? 쇠퇴기에 해당할까요? 그렇게 해서 창업을 했어.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윙 소리가 나더니 드론이 날라와서 농약을 줘. 똑같은 농약을 주는 창업 아이템인데 어떤 분야로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도입기와 쇠퇴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나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창업을 할 때 그래도 수명이 많이 남는 걸로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창업을 시작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창업사관학교 등등에서 자금을 받아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1년 6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내가 그 아이템으로 창업을 시작한 지는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내 아이템의 수명은 1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창업 사업 계획서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이 네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내 아이템의 트렌드, 법, 규제를 알아야 되고 내 아이템이 뭔가에 대해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사용할 것인지, 누가 필요한 것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 왜 지금인지, 그리고 이거를 내가 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은 무조건 통과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